진짜 마지막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메시가 이번 월드컵을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심지어 해설진까지도 메시의 마지막 무대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씁니다. 와, 근데 저는 그 말이 좀 불편합니다. 솔직히 메시가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일주일 후면 39살입니다. 87년생. 4년 뒤면 43살이죠. 그러면 당연히 마지막 아니냐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 호날두 얘기 좀 해봅시다. 85년생. 지금 41살입니다. 41살인데 이번 월드컵에 출전합니다. 4년 전 카타르 때도 호날두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또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본인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손흥민 얘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 월드컵에서 손흥민을 두고 마지막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손흥민은 4년 뒤가 고작 38살입니다. 메시가 지금 39살에 나오고 있는데 38살이 왜 마지막입니까? 선수 본인이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결론 내릴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멈추고 다시 메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메시가 이번 대회에서 달성한 것, 아직 경기도 시작하기 전인데 이미 역사를 썼습니다.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24년 연속 출전. 6회 연속입니다. 2006년 독일 대회부터 2026년 미국 대회까지 무려 24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을 깰 수 있는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게 메시이기 때문에. 물론 메시의 모든 기록이 영원하진 않을 겁니다. 월드컵 통산 득점은 솔직히 메시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미 음바페가 메시와 통산 골수가 같은 상황이고 음바페는 지금 27살입니다. 최소 5회 월드컵은 더 나올 수 있어요. 이번 다음에도 2번은 더 나올 거니까 월드컵 통산 득점 기록은 음바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식 진짜 인성만 좋으면 레전드 소리 들을 텐데. 아무튼 메시가 남긴 기록의 본질은 숫자가 아닙니다. 24년이라는 시간 자체입니다. 2006년에 10대 천재로 나타난 그 아이가 2026년에 39살이 되어서도 월드컵 그라운드 위에 서 있다는 사실. 이게 기록입니다. 근데 사실 기록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아르헨티나라는 팀 자체가, 구조 자체가 메시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FIFA 랭킹 1위, 디펜딩 챔피언, 남미 예선 2위 콜롬비아를 11점 차로 따돌린 팀. 이 팀의 골키퍼 마르티네즈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감독도 대통령도 메시가 말하면 입을 다문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훈련장에서 동료들이 모두 모인 상황에서 메시를 기다리고 메시가 출발하면 전사들이 그 뒤를 따라 달립니다. 그냥 팀의 에이스가 아닙니다. 이 팀 자체가 메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기억하세요? 음바페의 프랑스와 역대급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후반까지 앞서다가 음바페한테 따라잡히고 연장전까지 가고 결국 승부차기 끝에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죠. 그 순간 메시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메시 스토리는 완성됐다고. 근데 메시는 또 왔습니다. 이번엔 인터 마이애미를 선택했고 미국 축구를 이끌면서 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훈련을 참관한 외신 기자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가벼운 몸 풀기 도중에도 여전히 특유의 마법 같은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39살의 몸에서 나오는 그 감각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마지막인지 아닌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메시는 또다시 월드컵 그라운드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첫 상대가 결정됐습니다. 제2조 배정을 받은 아르헨티나는 알제리, 오스트리아, 요르단을 상대하게 됩니다. 조 1위는 누가 봐도 아르헨티나겠죠. 근데 알제리가 만만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고요? 한국이 직접 당했거든요. 그 얘기는 다음 파트에서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전술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축구 전술 교과서에 존재하지 않는 전술이 있습니다.
선수 한 명이 걸어다니고 있는데 나머지 10명이 그 한 명만 바라보면서 패스를 합니다. 공격에 있든 후방에 있든 심지어 그냥 서 있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동료가 이 한 선수를 향해 공을 연결합니다. 전방이든 후방이든 측면이든 중앙이든 결국 공은 한 사람한테 흘러들어갑니다. 바로 메시 해줘 전술입니다. 웃기는 것 같죠? 근데 이게 FIFA 랭킹 1위의 비결입니다. 진짜로. 솔직히 스칼로니 감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틀린 선택도 아닙니다. 팀에 메시가 있는데 메시 중심으로 안 돌리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감독도 대통령도 메시 앞에선 입을 다문다는 팀인데 전술을 복잡하게 짤 이유가 없습니다. 메시한테 주면 됩니다. 메시가 해결합니다. 끝. 근데 여기서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스칼로니는 그 단순한 구조 안에서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메시가 출전하지 못하는 경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꾸준히 세대 교체를 병행해온 겁니다. 4년 전 카타르 때부터 지금까지 아르헨티나는 조용히 다음 세대를 키워왔어요. 그 결과물이 바로 지금의 공격진입니다. 줄리안 알바레즈,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이 두 명이 지금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아르헨티나 공격은 메시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알바레즈는 맨시티에서 챔피언스리그까지 경험했고 라우타로는 인테르에서 세리에어 득점왕까지 찍었습니다. 이 두 명이 메시 옆에 있다는 게 상대 입장에선 악몽 그 자체입니다. 메시만 막으면 된다고요? 알바레즈가 파고들어요. 알바레즈 막으면 라우타로가 돌아섭니다. 이 세 명을 동시에 막을 수비가 세상에 존재하냐고요? 없습니다. 중원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로드리고 데파울이 엔진 역할을 하면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팀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메갈리스터와 엔조 페르난데스가 경기 흐름을 조율합니다. 메갈리스터는 리버풀에서 갈고 닦은 프레스 저항력과 전환 속도가 있고 엔조는 카타르 우승 이후 첼시에서 몇 년을 보내면서 유럽 최고 수준의 중원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세 명이 맞물리면 압박에도 강하고 빌드업도 되는 팀이 됩니다. 후방은 더합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이 두 수비수가 버티고 있는 아르헨티나 최종 수비 라인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 중 하나입니다. 로메로는 토트넘에서 피지컬과 대인 수비로 이름을 날렸고 리산드로는 맨유에서 포지셔닝과 공중볼 처리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키가 작다는 약점이 있다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제공권에서 밀린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비 라인이 만들어낸 기록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지금까지 아르헨티나 실점은 단 3골.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남미 예선 18경기에서 12승 3무 2패로 1위를 했는데 실점이 3골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공격도 되고 수비도 되고 중원도 되고 거기에 메시까지 있습니다. 이게 FIFA 랭킹 1위인 이유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메시 없이 치른 경기에서 볼리비아를 3-0으로 꺾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아르헨티나는 메시가 없어도 이기는 팀이 됐다는 겁니다. 메시가 있으면 더 잘 이기는 거고 없어도 이기는 팀. 스칼로니가 4년 동안 묵묵히 만들어 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메시 본인도 준비가 됐습니다. 훈련을 참관한 외신 기자가 전한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벼운 몸 풀기 도중에도 여전히 특유의 마법 같은 움직임이 살아있다고요. 39살의 몸에서 나오는 감각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동료들이 전부 모인 훈련장에서 메시를 기다리고 메시가 출발하면 전사들이 그 뒤를 따라 달리는 장면. 이게 연출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게 이 팀의 문화 자체가 메시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와, 그냥 팀이 아닙니다. 메시의 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아르헨티나도 첫 경기 상대가 마냥 쉽지 않습니다. 알제리. 이름만 들으면 아프리카의 중간급 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팀이 어떤 팀인지 아는 사람은 압니다. 한국이 직접 당했으니까요. 2014년 4-2. 기억하시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한국은 H조에 배정됐습니다. 상대는 알제리, 벨기에, 러시아. 당시 언론 분위기가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알제리는 그냥 1승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진짜로. 기사 제목부터 그랬어요. 한국, 알제리전 1승 청신호. 알제리는 무조건 잡아야 할 상대. 선수들도 그 분위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4-2. 한국이 졌습니다. 최근에 당시 3경기 출전자였던 이근호가 이천수 방송에 나와서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알제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문제였다고. 언론도 그렇고 팀 내 분위기도 그냥 1승 재물이라고 했고 진짜 그런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알제리는 벨기에전에서 완전히 수비적인 멤버로 나왔습니다. 에너지를 아낀 거죠. 그리고 다음 경기인 한국전에서 완전히 다른 팀으로 나왔습니다. 풀 로테이션에 공격적인 구성으로. 한국은 그걸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다른 팀을 상대한 겁니다. 이근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알제리 선수들이 대부분 유럽에서 뛰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고.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로 구성된 팀인데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준비 부족이 부른 참사였죠. 그리고 지금 2026년 알제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유럽화가 됐습니다. 알제리는 이중 국적 효과를 극대화한 팀입니다. 알제리 출신이지만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에서 태어나고 자란 선수들이 대거 합류해 있어요. 주장 마레즈는 사우디 리그 아라흘리 소속이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뛰는 샤이비, 잉글랜드 울버햄튼의 아이트 누리, 거기에 프랑스 리그안과 스페인 라리가에서도 선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유럽 다국적 군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번이 알제리 통산 5번째 월드컵 출전입니다. 역대 전적을 보면 1982년 스페인 대회에서 서독을 2-1로 꺾는 대형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서독은 전 대회 결승까지 간 팀이었어요. 근데 알제리한테 졌습니다. 물론 그 대회에서 조별리그를 넘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때부터 알제리는 만만한 팀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1986년 멕시코, 2010년 남아공에서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지만 2014년 브라질에서 사상 첫 16강에 진출하면서 최고 성적을 찍었습니다. 그 16강 진출의 발판이 된 경기가 바로 한국전이었습니다. 4-2. 우리가 직접 당한 그 경기. 그리고 지금 알제리의 최근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는 8강에서 탈락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 이후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테말라를 7-0으로 대파했습니다. 7골입니다. 그 다음엔 우루과이와 0-0으로 비겼는데 우루과이가 어떤 팀인지 아시죠? 남미에서 손꼽히는 강팀입니다. 그 팀을 상대로 무실점으로 막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네덜란드와 볼리비아까지 잡았습니다. 네덜란드를요. 최근 6경기에서 실점이 단 2골입니다. 수비 조직력이 완성 단계에 올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예선에서도 9경기 7승 1무 1패라는 호성적으로 본선 직행 티켓을 땄어요. 12년 만에 돌아온 팀치고는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보면 조 1위는 당연히 자신들입니다. 이견이 없어요. 근데 첫 경기 상대가 알제리라는 건 결코 쉬운 출발이 아닙니다. 디펜딩 챔피언이 첫 경기를 망치면 어떻게 되는지 4년 전 카타르에서 아르헨티나 본인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졌잖아요. 1-2로. 그날 전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알제리를 1승 제물로 보면 안 됩니다. 한국이 2014년에 그 실수를 했고 아르헨티나는 2022년에 그 실수를 했습니다. 이번엔 누가 그 실수를 반복할까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걱정이 경기 시작 17분 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메시가 중거리 슛을 꽂아 넣었거든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르헨티나 대 알제리. 메시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6번째 월드컵 첫 번째 경기. 전 세계가 이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4분. 메시가 박스 안에서 패스를 받았습니다. 공이 발에 붙는 순간
중계진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수비수가 달려옵니다. 메시가 돌아섭니다. 슛! 들어갔습니다. 아니,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오프사이드입니다. 메시가 세리머니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메시니까 또 기회가 옵니다. 근데 여기서 알제리가 바로 반격에 나섭니다. 전반 7분. 알제리가 역습을 전개합니다. 빠른 전환, 수비 뒤 공간 침투, 그리고 슛. 아르헨티나 골망이 흔들리는 줄 알았습니다. 순간 긴장했어요. 진짜로. 설마 또 사우디 때처럼 하는 생각이 스치는 찰나에 오프사이드. 알제리도 오프사이드입니다. 와. 전반 10분도 안 됐는데 양팀 다 오프사이드 취소골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경기입니까? 그냥 축구가 아니라 VAR 하이라이트 영상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알제리가 얼마나 날카롭게 준비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랭킹 1위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전반 7분에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계진은 메시만 따라다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메시 카메라 따로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메시가 공을 잡으면 흥분하고, 메시가 드리블하면 소리 지르고, 메시가 패스하면 또 흥분하고. 덩달아 저도 메시만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경기의 주연이 누구인지는 시작 전부터 정해져 있었으니까. 전반 17분. 후방에서 패스가 날아옵니다. 길고 정확한 패스였어요. 메시가 그걸 잡았습니다. 잡는 순간 공간이 보였습니다. 수비수 2명이 달려옵니다. 근데 메시가 뚫으려는 게 아닙니다. 드리블도 아닙니다. 그냥 때렸습니다. 중거리 슛. 수비수를 뚫을 필요도 없이 그냥 골문을 향해서 때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깜짝이야. 진짜로 깜짝 놀랐습니다. 기대 득점 값이 0.09였습니다. 이게 무슨 수치냐면 같은 위치에서 같은 상황으로 100번을 차면 9번 들어간다는 겁니다. 91번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려운 골을 메시가 그냥 넣었습니다. 뭐 이렇게 골이 쉬워요.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달려옵니다. 메시가 웃습니다. 이번엔 진짜 골이니까요. 1-0.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반이 진행되면서 아르헨티나는 더 많은 골을 노렸습니다. 알바레즈가 움직이고 라우타로가 자리를 잡고 메시가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득점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근데 알제리가 버텼습니다. 최근 6경기 실점 2골의 수비 조직력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랭킹 1위를 상대로도 수비 라인을 유지하면서 공간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록이 비슷했습니다. 점유율도, 슈팅수도, 패스 성공률도 거의 대등한 경기였어요. 그냥 메시한테 딱 한 번 뚫린 것 뿐이었습니다. 알제리 선수들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잘 싸웠는데 메시 한 명 때문에 지고 있는 겁니다. 전반이 1-0으로 끝났습니다. 하프타임에 알제리 감독이 어떤 말을 했을지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잘 싸우고 있다. 메시 한 명만 막으면 된다. 후반에 뒤집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겠죠. 실제로 기록상으로는 대등했으니까. 근데 후반전이 시작되고 그 계획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메시가 아직 2골이 더 남아있었거든요.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알제리는 하프타임에 뭔가 수정을 했을 겁니다. 수비 라인을 더 내리거나 메시 전담 마크를 붙이거나 어떤 방식이든 간에 후반에는 다르게 나오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거예요. 전반에 1골만 내줬으니까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겠죠. 메시도 알고 있었습니다. 후반 초반에 메시가 골에 욕심을 냈습니다.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기회가 왔는데 슛이 빗나갑니다. 또 기회가 왔는데 이번엔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오늘 1골로 끝나나 싶었습니다. 메시도 사람인데 매번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후반 15분. 왼쪽 측면에서 동료가 중거리 슛을 때렸습니다. 강하게 때린 슛이었어요. 골키퍼가 막았는데 튕겨져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공이 골문 앞으로 흘렀어요.
그 순간 메시가 거기 있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 다른 위치에 있었는데 어느새 골문 바로 앞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위치 선정입니다. 수비수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각도에서 침투해서 흘러온 공을 그냥 밀어 넣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2-0. 메시 1-2네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중거리 슛으로 넣는 것도 메시고 리바운드 침투로 넣는 것도 메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막아야 할지 알제리 수비수들이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막으면 다른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골로 메시는 음바페와 나란히 득점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음바페. 네, 그 음바페입니다. 4년 전 카타르 결승에서 아르헨티나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갔던 그 선수. 지금 이번 대회에서도 득점을 쌓아가고 있는데 메시가 바로 따라붙은 겁니다. 두 선수가 나란히 득점 선두. 이 그림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거든요. 75분. 왼쪽 진영에서 아르헨티나 동료가 공을 잡았습니다. 수비수들이 몰려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수비를 뚫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드리블도 없고 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메시만 봤습니다. 메시가 어디 있었냐고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화면에도 잘 안 잡혔어요. 수비수들 시야에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패스가 날아갔습니다. 왼쪽 진영에서 대각선으로 날아간 패스가 골문 앞 특정 지점을 향해 날아갔어요. 그 지점에 메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간 겁니까? 동료가 어떻게 메시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찬 겁니까? 이게 수년간 함께 뛰어온 팀의 결정체입니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호흡이에요. 메시가 마무리했습니다. 해트트릭. 와. 75분의 해트트릭. 39살이. 6번째 월드컵 첫 경기에서. 그리고 바로 교체됐습니다. 해트트릭 넣고 나서 곧바로 나왔어요. 스칼로니가 체력 관리를 한 겁니다. 어차피 3-0이고 메시 아껴야 하니까. 근데 타이밍이 너무 완벽한 거 아닙니까? 해트트릭 완성하고 교체. 각본 있는 드라마가 따로 없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축구 경기를 보는 건지 쇼를 보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진짜로요. 중계진이 메시만 따라다니고 메시가 기회를 만들면 흥분하고 메시가 골을 넣으면 열광하고 나머지 21명은 그냥 배경 같은 느낌이었어요. 알제리 선수들이 얼마나 잘 싸웠는지 전반에 얼마나 선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메시가 해트트릭을 했다는 사실뿐이에요. 이게 메시라는 존재의 무게입니다. 39살에 6번째 월드컵에서 첫 경기에서 해트트릭. 이 세 문장을 이어서 읽었을 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음바페와 득점 선두를 나눠 가진 메시. 다음 경기는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이 어쩌겠습니까? 알제리도 이렇게 됐는데. 솔직히 이번 대회 아르헨티나 막을 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메시가 이 상태라면 알바레즈와 라우타로가 옆에 있다면 로메로와 리산드로가 수비를 버티고 있다면 진짜 마지막 월드컵이 진짜 마지막 우승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시가 이번에도 우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이 흐름을 끊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얘기해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